두근두근 찌릿찌릿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연애를 도와줄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이성에게 다가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번쩍 뜨시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활짝 열고 저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가 잘 되셨습니다. 저한테 한 사연이 왔는데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와 교제 중인 자매는 제가 먼저 마음을 알아주고 움직이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녀의 마음, 마치 복잡한 암호를 푸는 것 같습니다. 나름 애써서 해보지만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나 봅니다. 알아서 파악하고 챙겨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데이트할 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다며 말도 안 하고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꼭 저의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같아요. 저도 연애할 때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좀 잘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는 정말 제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말을 안 해줬어요. 자,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내 사랑하는 형제가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형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애써서 노력해 오셨잖아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여자지만 정말 여자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5분 안에 희노애락이 다 나와요. 정말 외계에서 온 여자 같아요. 자, 이런 여자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특히 대화하다가 갑자기 삐지고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울어버리는 이 여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좀 더 알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른 이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여자를 이렇게 염색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마다 DNA도 다르고요. 우리는 지문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름은 곧 고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유하게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에는 이미지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얘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요.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십니다. 이런 이미지를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계속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배우고 녹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함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 서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소통하는 건 평생의 노력이고요. 평생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나 이 남자 다 알았어. 나 이 여자 다 알았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제가 남편을 알고 결혼 생활한 데까지 거의 23년이 걸렸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남편도 저를 보면서 날마다 새롭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뻔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함은, 불확실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장을 돕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 염색체가 다르고 DNA와 지문이 다르다는 건 하나님의 각자의 고유함,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외모도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런 남자 특성 없는데, 나 이런 여자 특성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0%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의 필요가 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남자의 필요는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래요. 필요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내 남친과 이렇게 사귀잖아요. 남친이 뭔가 서프라이즈로 뭔가 선물을 준비했어. 그리고 식당을 잘 이렇게 예약했어.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했어? 최고야, 짱이야,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남자들이 어떨까요? 더 열심히 여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요. 왜냐면요, 남자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해내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남자들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특히 나는 아직 남친이 없어요 하는 자매들은, 자, 썸에도 중요합니다. 썸 탈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 오늘 형제님이 큐티나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 자매한테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관계를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좀 잘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들의 필요를 한번 볼까요? 짜잔! 여자들은요, 사랑받기 원하고요, 이해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해요. 내 여친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잘 지냈어? 라는 그런 문자 하나, 연락 한 번, 그런 작은 관심을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싶었던 거를 자기가 이렇게 알고선 사다 줬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네. 집중해서 잘 들었네. 이런 남자를 이런 형제를 이제 알게 될 때 자매가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의 말을 좀 잘 경청하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썸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그냥 좀 궁금해함을 가지세요. 좀 질문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어땠어? 뭐 어려운 건 없었어? 혹시 기도 제목은 뭐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받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렸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일주일 뒤에, 자매, 혹시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됐나? 궁금해서. 자, 이렇게 만약에 형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마음이 열리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자매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뭐 잘했어, 뭐 수고했어 이런 말보다 연애하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 예쁘네, 사랑스럽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화의 목적. 남자들은요, 대화의 목적이 결과, 해결을 중시해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답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귀고 있는 자매가 나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고 나 그래 직장 다니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형제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때려쳐.
널 때려주고 싶어, 널 때려주고 싶어. 뭘 때려쳐? 근데 이 남자가 왜 때려치라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힘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이 형제가 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날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반면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우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과 대화할 때 말이 너무 길어. 못 들어. 전화할 때 막 얼굴 볼따기가 뜨거우실 때까지 막 통화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자매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고 이런 걸 다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듣기가 사실 형제들은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한다면 우리 자매들의 과정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자매들이 공감을 중시하는데요. 이 공감을 형제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공감을 좀 쉽게 말하면 내 입장이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많이 힘들겠구나. 부담된다는 거구나. 이 감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또 관계에서 우리 자매들은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라 관계가 어려우면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 이 언니 때문에 너무 막 이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막 너무 막 어려워. 그러면 또 우리 형제들 답 주죠. 나가지 마.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도움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이 필요해요. 그럴 때 또 자매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그 모임을 나갈 때 어떤 마음일까? 진짜 가기 싫겠다. 진짜 불편하겠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 나갈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어떨까요? 와, 이 형제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이해받았어? 날 사랑하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왜 공감을 못할까요? 어릴 때부터 공감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공감을 이렇게 표현해 본 적도 굉장히 적어요. 남자들이 울면 보통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뚝! 사내가 조용히 해. 그리고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밥이나 먹어. 막 이러면서 울어도 안 돼. 말도 못 해.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형제들도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을 하시려면, 아니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계속 잘 하시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찾아서 표현해보고 그리고 수용해보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여자들이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눌 때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라고 타박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되게 고마워. 근데 나는 좀 공감이 필요해 라고 요청하시고 그럼 공감해 주고 났을 때 내 마음을 읽어줘서 고마워 최고야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녀의 다름을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함께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친밀감이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다름을 막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서로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스 해결법입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로 들어가요. 머리를 식혀야 돼요. 저도 연애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관계가 조금 힘들면 자꾸 형제가 나 몇 시간만 좀 어디 있다 올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리고 막 며칠 동안 막 저를 안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날 버렸나? 날 안 사랑하나? 이런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형제를 막 괴롭혔어요.
빨리 나와! 하면서 빨리 나랑 얘기해!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아,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와. 생각 좀 정리하고 돌아와. 자, 그리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혼자 잘 해결하고 와서 굉장히 편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런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자들은 혼자 해결보다 관계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카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돼. 여자들은 관계와 소통이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형제와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죠? 계속해서 이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계속 물고 늘어뜨려져요. 근데 그럴수록 형제들은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매들이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소통함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때 형제가 너무 힘들 때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요, 혼자서 정리하고 생각을 좀 풀고 와야지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에 관련된 건데요. 자, 우리 남자들은 성욕이 비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어려운 것이지 절제가 안 된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욕을 절제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조금 여자들보다 어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성욕이 비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 깜짝 놀랐어요. 손만 잡아도 성욕이 일어난대요. 조금만 스쳐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정말 다르구나. 응? 그래서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막 보는 것만으로도 막 성욕이 일어나서 뭐 눈을 감고 다닌다는 형제도 있고, 데이트할 때 손도 이제 손 잡지 말고 우리 멀리 떨어져서 갑시다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여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 비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거나 정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적 에너지는 아주 건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아, 나랑 다르구나 이해하고 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성욕은요, 굉장히 주기적이에요. 그리고 절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꽁냥꽁냥 함께 그냥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거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자매 좀 더 친밀한 스킨십을 깔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에너지가 다르고 성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특히 교제할 때 뭔가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멜랑콜리하게 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되냐면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창문을 확 연다든가. 오빠 오늘 큐티했어? 우리 큐티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환기를 시켜줘서 이 성욕이 이렇게 확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매들이 그런 도움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물론 남녀가 100%가 다 이러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지으셨다는 것, 유니크하게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연애할 때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우린 되게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알아가고 또 결혼 생활에서 우리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1인이에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성격도 정말 반대고요. 뭐 식성도 반대고요. 가치관도 좀 많이 반대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격은 다를 수 있고요.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이러니까 네가 다 맞춰. 네가 다 막 이렇게 나한테 뭐 따라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
다른 성격은 이해하고 수용하되 나의 성격의 이런 부분이 상대에게 좀 어려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인격으로 성숙시킨 여러분의 인격으로 상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향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도형과 안정형이 있어요. 저는 보기에도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결단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제할 때 굉장히 쉬워요.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애했던 우리 형제는 굉장히 안정형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런 스타일이었고 속도가 굉장히 뭐 느리다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할 때도 걸어가면요. 제가 2m 앞서가요. 빨리 와! 막 하면서. 일단 걸음걸이도 빨라, 생각하는 것도 빨라, 결정도 빨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름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빨리 결정 좀 해. 빨리 대답 좀 해. 그런데 이 안정형들은 그렇게 빨리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썸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인 사람, 빨리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고백해버리죠? 거의 거절당합니다. 안정형들한테는. 안정형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심이 돼야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썸 탈 때 상대가 안정형이다 싶으면 주도형들은 좀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정형들은요,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갈등을 회피해요. 될 수 있으면 잘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주도형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정형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나 이거 별로 안 괜찮아. 이거 나 좀 힘들어라고 알려주셔야 주도형들이 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의 형제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조금 올 수 있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제는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 나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막 놀고 싶은데 우리 형제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데이트 시간도 어려운 거예요. 2시간 만나면 이제 헤어지재요.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랑 함께 있는 게 싫어? 재미없어? 이 인간 왜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1~2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면 배터리가 없어요. 0%가 되는 거예요. 다시 충전하러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의 시간도 저희는 짧고 아주 그냥 굵게 이렇게 만났고 헤어졌고 지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좀 개인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람을 초대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려워하니까. 그런데 가끔 저희 형제가 저를 배려해 줄 때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우리 숙경자매가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그렇게 용기 내서 줄 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정형과 사고형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 검사를 하면요, 감정이 100%가 나오고요. 저희 형제는 생각, 사고가 100%가 나오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꾸 저희 형제는 저한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나는 느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또 규복 씨 이거 어떻게 느껴? 느낌이 없대. 그래서 대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어떤 사고와 감정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감정형인 저는 사고형 형제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냐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게 됐고 저의 형제는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서로가 원하는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건요. 서로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둘 다 성장이 된 게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다름을 수용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서로 닮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맞추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적인 사람과 자유로운 영혼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계획적인 사람은요, 정말 스케줄이 딱딱딱딱딱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따다다다. 그래서 하루에 이 스케줄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되게 그냥 되게 책임감 있고 성실해 보이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떨 때는 굉장히 깝깝할 때도 있어요. 숨 막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 자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계획적인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상대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건강한 계획이라기보다 여러분을 조금 완벽으로 모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지만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좀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 자유로운 영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여기서 이걸 데이트하기로 했다가 우리 일로 가자 막 바꿔요. 자, 그러면 계획적인 사람은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한테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나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적인 대로 좀 움직여 주되 정말 내가 원할 때는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향의 다름도요,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인격적인 태도로 상대를 좀 더 사랑하고 상대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남녀의 차이와 이런 성향의 차이를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 다름은 틀린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다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저한테 오늘 참여한 청년들이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받은 거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살 남성입니다. 저는 여자와 소개팅을 많이 했지만 연애로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얻는 대화의 기술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우리 질문해 주신 형제 고마워요. 자, 먼저 칭찬하고 싶어요. 잘 만남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소개팅을 한 우리 형제의 그 노력은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형제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여자의 마음을 얻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진중하게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관심 있는 대화로 나가는 대화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끔 형제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자 잘 꼬시는 대화법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언제 우리가 마음이 열릴까요? 상대가 나한테 진심이다. 상대가 나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노력한다라는 진심이 닿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대화의 기술을 배우기보다 일반적인 대화의 기술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소개팅이나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못하는 스타일들을 보면은 자꾸 대화를 끊어요. 대화의 이 끝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했어? 책 읽었어. 그래?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또 뭐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연결감이 없어요. 이번 주 뭐 했어? 책 읽었어. 무슨 책이야? 그런 당신이 좋다. 그런 당신이 좋다? 자, 이렇게 한번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말했던 걸 한번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좋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야? 연애와 결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야. 그래? 야, 그런 책도 읽고 참 멋지다. 또 한번 이렇게 딱 리액션 한번 해주고. 근데 그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감명 깊었어? 거기서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말래. 그래?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말래? 그게 어떤 건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화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상대한테 좀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상대에게 좀 반영을 해주세요. 상대의 말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리액션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형제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대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애를 하고 누구를 만나면 맞춰가야 하는 게 어려워요. 상대방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저는 이자매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할 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아껴야 돼요.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가 맞추기를 원한대요. 인간은요, 맞추려고 할수록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맞추기보다 나를 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 어떨까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 된 31살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2살 연하고 현재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 비용 부담할 때가 많아요. 남자친구는 이런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자신이 취업할 때까지 만남 횟수를 줄이자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은데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이 자매한테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뭘 놓쳤냐면요. 이 남자친구의 정말 필요는 뭐냐면 데이트보다 취업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안 사랑해서 데이트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아,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취업 준비가 우선이구나. 그러면 이 자매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이 형제가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만남 횟수를 좀 줄여주시고요. 만났을 때 굵고 깊게 그렇게 데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못했으니까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보이면 데이트 통장을 마련하셔서 한 달마다 이거는 여러분 사용하세요. 각자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 안에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저도 제가 데이트할 때 우리 형제가 아직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형제한테 이렇게 카드를 싹 밀어줬어요. 형제가 내게끔. 그래서 계산할 때 자기가 내면 그래도 자기가 산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배려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 방식보다 상대가 필요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 게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성에게 인기 있을 성경 속 남성, 여성은 누구인가요? 사실 저도 이 연애를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몇 사람이 인물을 만났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리브가입니다. 자, 이삭을 만나기 전에 리브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늘 불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기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기다리기까지 7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날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면 빨리빨리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년간의 기간을 야곱은 정말 변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저는 그런 인내, 야곱의 인내를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커플인데요. 보아스와 룻이에요. 보아스는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고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형제들이요, 우리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보아스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딛고 사랑으로 다가갔던 여인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각각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내 사랑과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룻과 같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른 이성에게 다가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름은 고요함이다. 고요함을 이해하고 존중하자. 서로 다름을 고요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이 멋진 사랑과 연애로 나아가기를 이 김숙경 소장이 응원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